밤에 화장실 몇 번 가세요? 한 번이요? 두 번? 혹시 세 번 이상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무려 2배, 심혈관 질환 위험은 3배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을 설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어두운 밤중에 비몽사몽 일어나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어르신들,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똑같이 나이를 먹었는데 어떤 분은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고 어떤 분은 2시간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세요. 이 차이가 대체 뭘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분은 밤마다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셔서 수면제까지 드시던 분이었어요. 잠이 너무 안 오니까 낮에는 꾸벅꾸벅 조시고 밤에는 또 뒤척이시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약물 부작용이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아침 대신 저녁에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복용 시간 하나 바꿨더니 3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야간요, 즉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 6가지와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해결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지 그 원리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뒤에 나올 원인 6가지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셔도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신 적 있으시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걸 분비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밤에 소변을 덜 만들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낮에는 소변을 정상적으로 만들다가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신호를 보내서 신장한테 소변 생산을 확 줄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방광이 차는 속도가 느려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량이 뚝 떨어집니다. 50대부터 서서히 줄이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밤에도 신장이 소변을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방광이 금방 차버리는 거죠. 여기에 두 번째 문제가 겹칩니다. 방광 자체도 나이를 먹거든요. 젊었을 때 방광은 마치 새 고무풍선 같아서 소변이 400무 가까이 차도 거뜬히 버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고무풍선이 딱딱하고 탄성이 떨어진 낡은 풍선이 됩니다. 200무만 차도 벌써 꽉 찬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국 밤에 소변은 더 많이 만들어지는데 방광은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니까 자꾸 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노화 위에 나쁜 습관이나 질환이 겹치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 6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 방광 용적 감소입니다. 아까 낡은 고무풍선 비유를 잠깐 드렸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입니다. 소변이 차면 늘어나고 소변을 보면 줄어드는 신축성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방광 근육이 2가지 방향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오래된 가죽 장갑처럼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압박감을 느끼고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는 신호죠. 실제로 소변이 별로 없는데도 자꾸 마렵다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는 방광 괄약근이 약해지는 겁니다. 괄약근은 소변이 새지 않게 잡아주는 문 역할을 해요. 젊었을 때는 이 문이 튼튼해서 소변이 좀 차도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문이 느슨해져요. 조금만 차도 참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재채기하거나 웃을 때 소변이 살짝 새는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죠? 바로 이 괄약근이 약해진 신호예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경험하시면서도 창피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참고 사세요. 그래서 물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낮에도 물을 끊고 저녁엔 더더욱 안 마시고 이렇게 하면 밤에 화장실을 덜 가겠지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물을 너무 안 드시면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 점막을 자극합니다. 자극받은 방광은 더 예민해지고 결국 적은 양에도 더 자주 신호를 보내는 악순환이 생겨요. 게다가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심혈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은 드시되 타이밍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거의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낮 동안에 충분히 드시는 걸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인, 항이뇨 호르몬 감소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번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항이뇨 호르몬, 영어로는 ADH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역할은 단순해요. 밤에 소변을 덜 만들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 한가운데에 시상하부라는 아주 작은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날이 어두워지면, 즉 밤이 되면 이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가면 신장이 소변 생산을 확 줄입니다. 쉽게 말해 밤에는 공장 가동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가 7에 8시간을 자는 동안 방광이 천천히 차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5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공장 가동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호르몬 신호가 약하니까 신장이 밤에도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이 호르몬 분비를 더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들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 술 한 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안 온다고 저녁에 반주를 하시거나 잠자리 들기 전에 소주 한두 잔 드시거든요. 그런데 알코올은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술을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잠들기 전 술 한 잔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둘째, 카페인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신장을 직접 자극해서 소변 생산을 늘리는 이중 효과까지 있어요. 오후 2시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매일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뇌가 언제 호르몬을 분비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이 호르몬 분비 리듬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인입니다. 남성분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전립선 비대입니다. 여성분들은 이 부분을 남편이나 아버지, 형제분들을 위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전립선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호두알 만한 크기의 장기입니다.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해 있고 요도를 도넛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정액의 성분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커집니다. 40대부터 슬슬 커지기 시작해서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 70대 남성의 70% 이상이 전립선 비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문제는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조여든다는 겁니다. 도넛 속 구멍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변이 나오는 통로가 좁아지니까 방광이 소변을 밀어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과부하가 걸린 방광은 점점 예민해지고 불안정해져요. 조금만 소변이 차도 바로 신호를 보내는 과민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의 대표적인 증상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졌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소변을 보기 시작할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한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긴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간다.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전립선 비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어도 창피하다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그냥 넘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이 계속 과부하 상태로 일하다 보면 방광 근육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엔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급성 요폐라는 응급 상황까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응급실에서 관을 삽입해서 소변을 빼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일찍 발견하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전립선 비대 약은 요즘 많이 발전해서 꾸준히 드시면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50대 이상 남성분들,
비뇨의학과에서 1년에 한 번 전립선 검사 꼭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원인, 과민성 방광입니다. 이건 남성, 여성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야간뇨 원인 중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과민성 방광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상적인 방광은 소변이 300ml에서 400ml 정도 찼을 때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신호를 받은 뒤에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다는 신호가 와도 지금 당장 가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민성 방광은 다릅니다. 소변이 100ml에서 150ml밖에 안 찼는데도 벌써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너무 예민하게 맞춰져 있어서 밥 태운 연기에도 빵빵 울리는 것처럼요. 게다가 신호가 오면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참으려고 해도 참기가 어렵고 심한 경우엔 화장실 가는 도중에 새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도 문제지만 밤에 특히 더 심각해요. 자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느낌에 화들짝 깨시는 분들, 바로 이 과민성 방광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방광이 이렇게 예민해지는 걸까요?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요. 첫째, 방광 근육의 신경 신호 체계가 노화로 인해 흐트러집니다. 방광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소변이 별로 없어도 수축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둘째, 만성 염증입니다. 방광염을 자주 앓으셨던 분들은 방광 점막이 손상되고 예민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방광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항생제 없이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반복되면 방광이 만성적으로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셋째, 당뇨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 속 당분 농도도 올라가요. 이 달달한 소변이 방광 점막을 자극해서 과민성 방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 야간뇨가 심한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넷째,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뇌와 방광은 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방광신경이 과흥분 상태가 되어 더 자주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걱정이 많은 날 밤에 유독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경험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과민성 방광은 방치하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습관 교정과 방광 훈련만으로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건 이따가 실천법 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섯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정말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과 코골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 중에 야간뇨가 심한 분들이 유독 많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야간뇨를 함께 경험한다고 보고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숨이 반복적으로 멈춥니다. 10초, 20초, 심한 경우 1분 가까이 숨이 멎었다가 다시 쉬는 걸 밤새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반복해요. 이렇게 숨이 멈출 때마다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긴장하면서 평소보다 더 세게 펌프질을 시작해요. 이때 심장이 과하게 일을 하면 심장벽에서 특별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심박나트륨 이뇨 펩타이드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심장이 과부하 상태일 때 몸에 수분을 빼라는 긴급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을 갑자기 많이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러면 방광이 빠르게 차버리고 잠에서 깨게 되는 거예요. 즉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는 게 아니라 수면 무호흡 때문에 몸이 깨면서 방광 신호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증상만 치료해봐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먼저 잡아야 야간뇨도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수면 무호흡증 의심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코를 크게 곤다.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에 깬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겁다. 낮에 이유 없이 졸리다. 밤에 식은땀을 흘린다. 이 중 두세 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코 심하게 곤다는 소리 들으시는 분, 배우자분이 자다가 숨 멈춘다고 하시는 분,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야간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비인후과나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6번째 원인,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약물 부작용입니다. 왜 가장 중요하냐고요? 다른 원인들은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건 약 복용 시간 하나, 종류 하나만 바꿔도 당장 다음 날 밤부터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70대 여성 환자분 기억하시죠? 고혈압 약 복용 시간 하나 바꿨더니 3주 만에 야간뇨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경우입니다. 어떤 약들이 야간뇨를 유발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째,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는 혈압을 낮추거나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많이 처방되는 약인데요. 이름 그대로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약입니다. 문제는 이 약을 저녁이나 잠자리 들기 전에 드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뇨제를 저녁에 드시면 밤새 소변이 쏟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뇨제는 반드시 아침에 드셔야 합니다. 처방받으실 때 꼭 확인하세요. 둘째, 일부 고혈압 약입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의 고혈압 약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다리나 발목에 부종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낮 동안 다리에 물이 차 있다가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신장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밤에 소변이 갑자기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낮에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그리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 이 두 증상이 같이 있다면 복용 중인 고혈압 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수면제와 신경안정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잠을 자려고 드시는 수면제가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수면제는 방광 근육의 조절 기능을 떨어뜨리고 밤중에 방광이 차도 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방광이 과하게 차서 결국 급하게 깨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엔 미처 깨지 못하고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넷째, 항우울제와 일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이 약들은 방광 근육을 과도하게 이완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방광이 이완되면 소변을 충분히 비우지 못하고 잔뇨가 남게 됩니다. 잔뇨가 있으면 방광이 금방 다시 차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약들 함부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혈압 약, 수면제, 항우울제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조정하셔야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간뇨가 심하시다면 지금 드시는 약 목록을 전부 들고 병원에 가셔서 이 약들 중에 야간뇨를 유발하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약 하나가 원인일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수면제를 더 추가하고 방광약을 추가하고 약만 늘어나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분들께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간뇨를 일으키는 원인 6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병원을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신호들입니다. 이건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경우예요. 첫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혈뇨라고 하는데요. 소변 색깔이 붉거나 갈색빛이 돈다면 방광암, 신장암, 신장결석 등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루도 미루지 마시고 당장 병원 가셔야 합니다. 둘째,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타는 듯한 느낌,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방광염이나 신장염, 요로결석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허리 한쪽이 심하게 아프면서 소변 이상이 동반된다면 신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셋째, 갑자기 야간뇨가 심해진 경우입니다. 원래 밤에 한 번 가시던 분이 갑자기 서너 번으로 늘었다면 이건 몸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당뇨, 신부전, 신장 기능 저하 등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악화되면서 야간뇨가 급격히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넷째, 소변이 아예 안 나오거나 극히 조금씩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꾸 마렵기는 한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가 심각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치하면 급성 요폐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섯째,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야간뇨와 함께 열이 나고 오한이 있다면 신우신염, 즉 신장염증일 수 있습니다. 이건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폐혈증까지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예요. 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우선 생활습관 교정부터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밤에 화장실을 한두 번 가는 정도이고 소변 색깔이 정상이고 통증이 없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서서히 진행된 경우라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생활습관을 2주에서 4주 정도 바꿔봤는데도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면 그때는 꼭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야간뇨가 30에서 5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 없이도 이만큼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세요. 물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바꾸는 겁니다.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70%는 오전과 오후 초반에 드세요.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잠자리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거의 드시지 마세요. 단, 목이 너무 마를 때는 한두 모금 정도는 괜찮습니다. 완전히 끊으시면 오히려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저녁 식사 후 카페인과 알코올을 끊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인과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하고 신장을 자극합니다.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 녹차, 홍차를 피하시고 저녁 반주도 야간뇨가 개선될 때까지는 잠시 끊어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잠자리 들기 전 화장실을 꼭 가세요.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제대로 된 방법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신 후 앞으로 살짝 몸을 숙이세요. 이 자세가 방광을 최대한 비워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가 있는 남성분들은 이 자세만으로도 잔뇨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 다리 부종을 낮 동안 관리하세요. 낮에 다리가 붓는 분들은 저녁에 누우면 이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야간뇨를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죠. 낮 동안 압박 스타킹을 신거나 틈틈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밤에 소변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다리를 높이 올리고 쉬어보세요. 다섯 번째, 방광 훈련을 해보세요.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와도 바로 화장실에 가지 말고 5분만 참아보세요. 다음 주엔 10분, 그 다음 주엔 15분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방광이 더 많이 채워질 때까지 버티는 연습을 하면 방광 용적이 서서히 늘어나고 예민함이 줄어들어요. 처음엔 힘드실 수 있는데 3주에서 4주 꾸준히 하시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케겔 운동을 하세요. 케겔 운동이 여성분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성분들께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방광 괄약근과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조이는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5초간 풀어주세요. 이걸 10번씩 하루 3세트 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가실 때마다 또는 TV 보실 때 습관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6주에서 8주 꾸준히 하시면 야간뇨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뇌가 낮으로 인식해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암막 커튼을 치시거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덟 번째, 자기 전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저녁 식사에 짜게 드시면 몸이 수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저녁 식사만큼은 싱겁게 드시는 습관, 야간뇨뿐만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야간뇨, 절대 나이 탓만 하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원인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방광 용적 감소. 방광이 낡은 고무풍선처럼 탄성을 잃어가는 겁니다. 물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둘째, 항이뇨 호르몬 감소. 밤에 소변을 덜 만들게 해주는 호르몬이 줄어드는 겁니다. 저녁 음주와 카페인을 끊으세요. 셋째, 전립선 비대. 남성분들은 50대부터 1년에 한 번 전립선 검사 꼭 받으세요. 방치하면 응급 상황까지 갑니다. 넷째, 과민성 방광. 화재 경보기가 너무 예민하게 맞춰진 겁니다. 방광 훈련과 케겔 운동으로 충분히 개선됩니다. 다섯째, 수면 무호흡증. 코를 크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다는 소리를 들으신다면 수면 클리닉에서 꼭 검사 받으세요. 야간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까지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여섯째, 약물 부작용. 지금 드시는 약 목록을 들고 병원에 가셔서 야간뇨를 유발하는 약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약 복용 시간 하나만 바꿔도 당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 기억하시죠? 저녁 6시 이후 수분 줄이기, 잠자리 전 화장실에서 앞으로 몸 숙이기, 다리 높이 올리고 쉬기, 방광훈련, 케겔 운동, 암막 커튼으로 침실 어둡게 하기, 저녁 식사 싱겁게 드시기. 이 중에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창피하게 여기시거나 어쩔 수 없는 노화라고 포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밤에 푹 주무시는 것. 그게 건강한 노후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힘드신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